지금부터 2016년 5월 학대감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표창장 시세 종합 분야 최우수구 금천구. 위 기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15 회계연도 시세종합평가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센티브는 1억 7천만 원의 재정지원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주무관 김희정.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복지지원과 주무관 이영아.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독산 제4동 주무관 김다혜.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시흥 제5동 주무관 김보아.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경례.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입니다. 2016년도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우리 구의 청렴문화 정착과 부패 근절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사 담당관에서 전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6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19일간 실시되며 오전 교육과 오후 교육으로 하루 2회 총 38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 내용은 하위권 탈출이 목표였던 정년도는 청년도 향상이라는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이 교육의 주 목표였다면 상위권 유지가 목표인 올해는 성과, 영향, 취약점, 개선 방안 이 네 가지 측면의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청렴도 유지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개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6년도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이 4대 폭력 예방교육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입니다.
6월 1일과 6월 2일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후 2시에 대강당에서 해피앤 힐링 코치 연구소 소장 문지윤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6월 중에 매주 수요일에 평생학습관에서 베델케 상담소 고명희 소장과 신보라 실장을 초청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 2016년 제4차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규 승인 9건과 변경 승인 1건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 1건은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건이고 8건은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건이며 국공립 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1건을 확충하는 등 총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2개소가 매입 승인이 이미 되었고 이번에 승인 요청하는 10건이 승인이 되면 현재까지 금년에 총 12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이 되겠고요. 195회 1차 정례회는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3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 대회의실이고요. 감사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 그 회의식 감사를 1일 했었는데 올해는 대면 감사로만 전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와 그 예산 집행 사항 등이고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행정 사항입니다. 수감부서 우비상 간부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고 사무감사장 출입 시에 전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반드시 폐용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서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서별 행사계획 및 연가를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천 비전위원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중장기 계획 부서 검토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당초에 250개 사업을 저희가 용역에서 나왔었는데 그 사항들 중에서 유사한 사업과 그 다음에 미추진 사업 등 정리를 해서 현재 222건으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그 6개 분과위원회를 5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나오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위원들이 자문해 주는 결과를 가지고 6월 중에 최종적으로 2030 금천발전 중장기 실행 계획을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분과회의 그 자문 결과를 최종적으로 부서에 협조 의뢰할 텐데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과장입니다. 시흥이동 벽산타운 5단지 아파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교통, 안전, 복지, 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생활편의 서비스 실증지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서울시와 금천구, 민간기업이 함께 협업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하고 우리 구는 선정단지 주민 의견 수렴 및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자가망 선로 지원 등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것이며 9개 참여 민간기업은 주거지역 생활편의 적용 서비스를 설치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9억 5천이며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12사업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주택가 외 7개 관련 부서에서는
주거지역 생활편의 적용 서비스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가입니다. 아파트 주민 리더와 함께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인 아주좋아 아파트 주민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파트 관리 전문 지식 교육 기회 마련과 더불어 주민 관심이 높이고 참여 역량을 향상시켜 주민 주도형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설, 층간소음 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 아파트 관리의 체계적인 합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참여 대상은 공동주택에 관심 있는 주민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관리위원, 관리소장 등 총 40명입니다.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14시부터 2시간 총 5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1회차 교육은 공사용역 관련 사항, 2회차 교육은 장기 수선 제도 및 그 사업자의 선정 절차, 연차별 보수 계획, 3회차 교육은 아파트 관리비 회계 처리 및 관리비의 그 관련 사항, 4회차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제도 관련 법령 이해 및 분쟁 해결 사례, 5회차 교육은 공동체 활성화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강사로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커뮤니티 전문가로 되어 있으며 총 5회차 강의 중 4회 이상 참석 시에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부서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이 걷기 편한 보도환경 개선 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디자인 기본계획 하나 보고 드리고.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4월 말에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해를 높이고 또 주민 그다음에 관내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내 종사하는 디자인 관련된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디자인 관련된 전문가를 4분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그 다음에 관내 주민 6분 정도를 모아서 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구성 방법은 추천과 공개 모집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우선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워크숍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자문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지역의 실정, 지역 자원 특성 발굴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좀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내년 2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도로과에서 걷기 편한 보도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도로상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불편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 또는 그 중복되거나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 및 도시景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그 도시비규 사업으로 우수 사례인 종로구를 개나겠고 그 2차례에 걸쳐서 부서 간 협업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아울러서 그 시설물 전수조사와 정비 대상 물량을 파악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은 총 30개 시설물로서 27,254개가 조사됐습니다. 그 관리부서별 시설물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현재 실태를 파악한 바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총괄 관리부서가 그동안 부재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구체적인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했고 심의 절차를 그 부서에서 좀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가 좀 미흡했고 그로 인해서 보행 불편 및 도시 경관이 약간 저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그 시설 및 관리를 위해서 실무협의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그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 디자인 시민 대상 그 여부 검토 및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비예산으로 그 우선 쉬운 적치물이나 가로화분을 정비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그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볼라드를 정비하고 공원노지과에서는 가로화분을 정비할 겁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거리가게 그 93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교통 분야, 녹지 분야, 가로 분야에 정비를 하고 TF팀 구성을 해서 부서 협업을 통해서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내년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도시디자인 영역에서 도출된 실천 과제 및 연차별 실행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그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민관 TF 등 구성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그 TF 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6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 계획입니다. 시험 일시는 2016년 6월 25일이며 9급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이 되겠으며 7급은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총 140분이 되겠습니다. 응시 직렬은 9급 보건직과 7급은 일반 행정, 일반 토목, 조경직이며 응시 인원은 총 5,489명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원은 시흥 감독관 394명, 본부요원 186명, 총 580명입니다. 근무자 편성은 5급 이하 직원으로 근무 희망 직원을 우선 신청받은 후 부족한 인원은 차출할 예정입니다. 시험장은 동일여고 등 6교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6월 10일 금요일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6월 15일 수요일까지 근무자를 편성하여 6월 21일 대강당에서 시험 근무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일인 6월 24일 금요일까지 시험장 설치를 하고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시험 당일 행사 및 인력 동원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인력을 동원할 경우 행정지원과와 사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사업 주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내용은 주민이 주도하여 건강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가산 독산동에 이어 올해는 시흥동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건강의제 선정과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0일 실시한 종합청사 소방훈련 실시 결과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날 청사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8일 날 청사 방화 난동 사건에서 보듯이 화재 등 재난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매뉴얼도 갖춰놓고 작성도 해놓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을 해서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큰 사고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체험 훈련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201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연계해서 이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구성해서 화재 초기 진압과 대피 훈련을 실시해서 실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종합청사에서 이제 14시 2분에 이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걸로 가상을 해서 8층 세무부서 앞에 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화를 해서 9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가상을 해서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즉시 이제 상황 전파와 함께 소화기로 초기 진압에 나섰고요. 그 다음에 인근 사무실에서 바로 행정지원과로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소방서하고 경찰 이런 쪽은 신고를 생략하도록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했기 때문에 119라든지 교육은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휘본부를 즉시 가동을 했고 전관에
전관이 아니라 해당 층 8층과 9층, 그러니까 8층 화재 발생한 8층과 직상층에 대해서는 해당 층에 대한 경보음과 함께 음성 자동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지휘분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유소방대 가동을 명령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압반이 그 활동을 했습니다. 8층하고 직상층에 대해서는 진압반이 활동을 했고, 전층에 대해서는 대피 유도반이 전 직원에 대해서 대피를 유도를 했습니다. 물론 8층, 9층이 1차적으로 먼저 대피를 하고 지휘분부 명령에 따라서 다음 상층, 하층 이런 순서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직원이 대피가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카톡방을 운영했습니다만 14시 9분에 대피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시 9분에 온 것을 봤을 때 한 8분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대피를 완료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가 14시 8분에 도착을 해서 해당 층과 직상층에 대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시 15분에 훈련 상황이 종료됐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안내방송 훈련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썬큰 광장에서 구로소방서 소방관이 소화기 작동법이라든지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후 직접 거기서 직원들과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우리가 사전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유소방대의 역할, 그 임무, 그 다음에 직원들의 대피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소방대 235명을 편성을 해서 그 중에서 154명이 그러니까 해당 층과 직상층의 진압반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진압반을 뺀 나머지 대피 유도반이라든지 구조구급반, 그 다음에 지휘반이 활동을 했습니다. 훈련 결과에 대해서 차차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실제 가상훈련을 계기로 해서 청사 대형 화재를 대비해서 실전 역량을 강화를 했다고 봅니다.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종전에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자기 책임 의식을 좀 강화시켰다고 보고요.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 화재의 그 확산 속도, 또 화재로 인한 연기의 확산 속도가 급속히 빠르게 확산되는 관계로 해서 소방관이 와서 인명 구조를 한다든지 화재 진압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와 자위 소방대 등의 활동이 초기 대응, 말 그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학습을 한 그런 훈련이었다고 봅니다. 또 전 직원이 대피로, 종전에는 어디로 대피할까 우왕좌왕했지만은 우리 부서는 동편 계단, 아니면 중앙 계단, 아니면 서측 이번 대피로를 만들어왔습니다만 대피로를 통해서 대피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부서 내에서도 대피 우선순위를 정해서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아니면 민원인 우선 대피하고 나머지 직원이 대피한다는 대피 순서를 명확히 알려준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각종 재난은 불시에 이렇게 발생된 점을 감안했을 때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한번 훈련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해서 다음 훈련 때는 그런 상황이 보완된 상태에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평가한 결과 그래도 잘 됐다고 본 사항은 신속한 신고가 됐고 신고와 함께 바로 소화기를 통해서 초기 진압에 나섰다. 그래서 신고자하고 최초 발견자에 대해서는 희망 도서를 지급해서 격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실제 상황을 가상해서 8층에다 방화를 해서 그 연막탄을 통해서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그 소방관 얘기로도 일반적으로 소방 훈련은 외부에서 그냥 조그만 불을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진화하는 그러니까 시범 소화기 작동법 정도만 아는 훈련인데 금천구 같이 이렇게 실전과 같이 실제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또 줬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에게는 자기 임무를 숙지하고
훈련 사전에 물론 교육도 했습니다만 뭐 종전 2월 18일 날 있었던 저기와는 달리 나름대로 침착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민원인도 함께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종료하고 함께 훈련을 참여해서 대응 능력을 학습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구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소방시설을 이번에 활용을 해서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는 데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관제센터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무전이 끊김 상태가 자주 발생을 했고요. 지하 상황실 내 비상벨이 상황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울려서 지휘본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는 종합상황실로 지휘본부를 방송 장비라든지 지휘본부를 이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하 비상 방송 그러니까 우리 9층이나 9층 방송실에서 방송 상태는 음질 상태는 좋습니다만은 지하 관제센터에서 하는 방송 상태는 일부 외부 광장이 잘 들리지 않고 1, 2층 로비라든지 7층이나 10층 복도의 음질 상태가 좀 불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진행 중인 동안에 청사 내에 주차장에 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점도 저희들이 간과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발하층과 직산층이 먼저 대피하고 나머지 층은 대피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경고음과 동시에 일부 층에서 대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훈련으로 모든 재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주민과 함께하는 실전 대피 훈련을 반복적, 주기적,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직원들이 체계적, 조직적으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해 기획이사과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분야별 소관부서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이사과장입니다. 2016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금년 기상청 올 여름 날씨 전망에 의하면은 올해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지만 일정 기간과 지역에 따라 폭염 또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서 2016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은 수방, 폭염, 안전, 보건대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해의 사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4개 분야 중 여름철에 발생 우려가 높은 재해인 풍수의 예방대책, 폭염, 응급환자 관리 등 주요 5개 사업을 중심으로 수방대책 분야부터 해당 부서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치수과장입니다. 풍수안전대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안전대책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여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근무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방제 인프라 및 시설 확충 내용으로 침수 취약 지역 하수관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빗물바지 덮개 총 500여 개에 대해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강우 시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노후된 수방 장비에 대해서는 지난 3, 4월 중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급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지역 사전 점검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 공사장과 도로시설물 및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난 4월에 사전 점검하고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복구지와 침사지 및 수로 등도 지난 4, 5월 중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피해 위험지역인 시흥 3동 강호빌라와 시흥 4동 천불사 일대 주민에 대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풍수안전대책을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6일 풍수해 현장 훈련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와 자율방재단 등 주민 참여 수해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풍수해 시 구민 행동 요령을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또한 리플릿과 부채를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포하여 홍보토록 하고 올여름 풍수해 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폭염대책의 무더위 쉼터 지정 및 폭염 응급 환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무더위 쉼터 지정 현황입니다. 무더위 쉼터는 총 7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일반 무더위 쉼터 56개소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연장 무더위 쉼터 22개소는 폭염특보 발령 시에 21시까지 연장 운행하게 됩니다. 세부 지정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에 따른 사전 냉방기 점검이 필요한 가산 3익 경로당의 11개소에 대해서는 냉방기 수리 봉사단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쉼터를 방문하여 냉방기 점검, 필터 교체 및 가스 주입 등 냉방기를 점검하여 무더위 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무더위 쉼터에는 총괄 관리자와 관리자원 봉사자를 지정 운영하고 특보 발령 시 순번제 등으로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피해 환자 관리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인 희명병원과 협조하여 질병보건 통합 시스템 내 폭염 피해 조사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실 일일 내원 현황 및 응급실 내원자 중 온열 질환자로 진단된 모든 환자 보고 등 폭염 피해 감시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주요 증상 및 응급실 기반 폭염 피해 보고 체계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특보 시 집중 관리 대상인 만성 질환자 177명에 대해서는 폭염 상황 발령 시마다 전화로 상태를 파악하면서 폭염 대비 건강 관리 방법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반복 교육 실시하고 만성 질환자 증상을 확인하여 이상 발견 시 가정 방문 또는 병원 진료 안내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쉼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고동 불편자는 사회복지과와 동주민센터 합동으로 대처하여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이 안전대책으로 여름철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며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장 등 832개소입니다. 점검 방법은 관리부서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관리주체 자체 점검 및 필요시 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입니다. 먼저 문화재 안전점검은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며 점검 대상은 서울 호암산성, 순흥안시 양도공파 묘역, 석약사 불자상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서울 호암산성 석축의 균열, 탈락, 붕괴 우려 등 재반 위험 요소, 담장, 축대, 배수시설 등 각종 시설의 붕괴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및 수영장 안전점검입니다. 점검 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며 점검 대상은 구민문화체육센터 외 4개소, 수영장 3개소로 주요 점검 내용은 각종 재해 재난사고 예방관리 실태,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교육 여부, 현장 간이 수질, 수영장 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입니다. 점검 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며 점검 대상은 노래 연습장 193개소, 게임시설 제공업 107개소, 영화관 2개소로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규준 적합 여부, 영업장 침수 요인 유무 확인, 비상구 통로의 적치물 장애물 확인 및 비상구 유도 등 점등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모기 매개 및 감염병 예방 대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은 우리 군은 말라리아가 9건, 댕기열이 6건이 발생했는데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줄이고자 취약 지역에 대한 중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포충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모기 구제 및 모기 채집 유문 등을 설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함으로써 모기 발생 동향 및 사전 파악함으로써 대주민 홍보활동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모기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운영함으로써 모기 발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시 모기 예보제를 운영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10시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 시민 행동 요령을 구청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예보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발생 시 대응책으로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되면은 감염병 앱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역학조사 후 검체에 의뢰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 보고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대학음식점 등 299개소입니다.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상시 1회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5월 현재 209개소입니다. 먼저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점검 보고입니다.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점검을 완료한 학교 급식소를 제외한 168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16명을 8개소로 편성해서 위생기준 준수,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안전점검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34명을 2인 1조로 편성해서 위생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고열량, 고카페인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요양시설 2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위생과와 사회복지과 직원을 합동으로 식자재 및 식품 취급 기구류 관리, 조리 종사자 위생관리 실태와 회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6일까지이며 김밥, 냉면 육수, 콩국수 등 상하기 쉬운 조리식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위생관리자 60명을 대상으로 6월 중에 식중독 발생 동향 및 올바른 식중독 예방법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달에 6, 7세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손씻기 예방교육을 예방 연극을 공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체력 증진 향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토론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주민 체력 수준을 높이는 것은 주민 건강 수준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고 건강도시 금천으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국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대부분 하락세이고 비만 유병률은 성인 인구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걷기 실천율과 비만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서울시 평균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흩어져 있는 체육 관련 자원을 한 곳으로 모으고 생활체육 분야와 적절하게 연계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통합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7개 부서 간 TF팀 구성, 유관기관과 협약하는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관련 부서가 많고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동장님들과 우리 구 건강 수준 현황과 체력 증진 통합 지원 계획에 대해서 먼저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김미정 건강관리팀장님 보고를 듣고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까이 하실수록 건강해지는 팀, 건강관리팀 김미정입니다. 주민 체력 증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현황 및 추진 배경으로 해서 협조사항까지 발표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 배경입니다. 체력 증진 관련 지역자원 현황은 2015년 자체 조사한 내역입니다. 신체활동 관련 주요 지표로 비만율, 걷기 실천율, 중중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비만율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비교를 보면 강남구를 제외해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구 비만율은 보라색인데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증가폭이 크고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5년간 연령별 비교를 보시면 20대는 역시 비만율이 낮습니다. 70대하고 60대가 가장 높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연두색이 40대인데 2013년 이후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 비만율은 30.5%로 남자가 36.6, 여자가 23.9%로 남자가 훨씬 높습니다. 30대에서 50대까지는 주로 남자의 비만율이 훨씬 높고요. 60대 이상은 폐경기 이후 여성의 비만율이 높습니다. 다음은 걷기 실천율입니다. 걷기 실천율은 전체적으로 자치구별 다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우리 구는 보라색이고요. 서울시 평균보다 항상 높게 유지되던 아주 좋은 지표였는데 2014년에 급감하여서 좀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비교를 보시면 역시 젊은 사람 20대가 높고요. 70대는 낮습니다. 근데 40대하고 60대의 걷기 실천율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 걷기 실천율은 47.6%로 남녀 별 차이는 없습니다. 60대의 여성이 가장 낮고 50대의 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혹시 2012-13년에 동별 걷기 리더가 활동을 했었는데 14년에 중단됐는데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중중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입니다. 자치구별 비교를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구는 더 급증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1.5%이고 남자는 23.4, 여자는 19.7%로 남자가 약간 높습니다. 다음은 전국 소득 수준별 비만 관련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소득 수준을 상하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고요. 비만율과 중성지방 이완율은 소득 수준 하그룹에서 월등히 높게 나왔고 지방 과잉 섭취율은 상그룹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중성지방 이완이라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와 직결되는 것으로 탄수화물을 낮추는 섭취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영양사업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건강지표로는 금연 시도율이 많이 상승해서 올해는 서울시 평균보다 올라갔습니다. 2015년에는. 그다음에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도 좋게 유지돼서 서울시 평균보다 좋은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현황입니다. 체력 관련 현황 조사에서 독산 2동과 시흥 5동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시흥 2동이 높고 시흥 1동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활성화돼 있고 독산 1동은 시설 부분은 좋은데 프로그램은 아주 낮은 거로 돼 있고요. 독산 4동은 시설은 좀 부족하지만 프로그램은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 부분인데요. 걷기는 시흥 3동이 월등하게 좀 높게 되어 있고 독산 2동은 운동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리고 시흥 5동은 운동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비만율은 좀 높게 조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흡연율하고 음주율은 역시 독산 2동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 2동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그 응답자가 높았어요. 그 다음에 독산 4동은 우울감 경험률이 아주 좋게 낮고요. 그 다음에 독산 3동은 그래도 스트레스 인지율이 그나마 조금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건강지표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비만율은 높은 60대 이상과 심내혈관 질환 예방이 필요한 40, 50대의 남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걷기 실천율은 아주 낮은 60대 이상 그리고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40, 50대의 걷기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영양사업은 당 줄이기 캠페인 등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이 필요합니다. 취약동은 통합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 표준화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14년 현재로 봤을 때 우리 구는 체력 증진 관련해서 지표가 모두 하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5개의 과제에 따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우리 구의 체력 관련된 건강 지표를 서울시 평균 이상으로 높여서 구민의 체력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관련 부서와 지역 자원이 함께 힘을 합해서 TF팀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TF팀 조직도입니다. 부서 과제별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역자원 협업체계 구축, 과학적 체력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친운동 환경 조성, 통합정보관리 분야 이렇게 5개 분야에 각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입니다. 지역자원 협업체계 구축 분야는 2015년 7월부터 시작돼서 TF팀을 구성하고 협약 체결, 슬로건 공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올해는 정책 토론 업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는 올 6월에 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학적 체력관리 분야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체력 측정하는 장면이고 체력 증진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만도 감소를 위한 시범학교,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대별로 체력 관련 추진 중인 사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0대에서 50대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이동 체력 측정과 검진, 대사증후군, 운동교실이 있고요. 걷기 동아리와 운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취약시설의 심차활동 늘리기와 허약노인 프로그램, 경로대학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하고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오른쪽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체력 증진 교실 등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이 자기 생활로 돌아갔을 때 지속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으로는 체육지도사를 배치했고 생활체육회를 개최 지원했고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을 추진했으며 우수 동호인을 강사로 발굴해서 활용하였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동호인 대상 행사 추진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를 조금 적게 하고 있다는 점과 야외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이용자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운동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올해 게이트볼장과 축구장 조성했고 야외 운동기구 확충, 다목적 광장, 체육시설 보수를 하였습니다. 독산고등학교 탁구 전용 체육관은 올해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 마을자치 체력단련장 운영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에서는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운동기구를 구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용자의 체계적인 관리 상황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피워킹 건강 걷기 데이는 항상 획일적인 걷기 코스 운영 방법으로 변화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체력단련실을 정비했고 직원 건강교육을 했고 매주 금요일 날마다 구청사 건강계단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체력 측정을 전 직원 할 수 있게 모두 홍보하고 했는데 너무 참여가 좀 적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별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게 본인의 체력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운동 처방까지 해주기 때문에 엄청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 검진한 내역을 정리한 거고요. 대사증후군 검진은 74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33%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체력 측정자 수가 71명밖에 안 했고요. 1등급은 5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체력 증진을 위한 동아리로 탁구와 벨리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체력자를 위한 운동교실을 6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뱃살을 빼고 싶으신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계시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정보관리 분야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내용인데요. 7월 오픈 예정이고 각종 조회도 할 수 있고 운동 동영상도 볼 수 있으며 모바일과 PC에서 동일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협조사항입니다. 걷기 마일리지 동참 및 주민 홍보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9월 30일까지 5억 보가 목표고요. 참여 방법은 다 아실 거라서 넘어가고 목표 달성하면 쌀을 우리 구로 받아와서 우리 주민한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워크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우리 부서에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교통이나 보건사업 등 계획할 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5월 20일자로 1억 6,200만 보가 모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크온은 이렇게 구별로 랭킹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만 키면 되는 거고 빅워크는 개별 랭킹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얘는 웹을 켰다 껐다 해야 되는 좀 불편감이 있습니다. 협조사항 두 번째로 직원 체력 측정 및 대사증후군 검진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자치 체력단련장 이용자 이제 체력 측정을 하반기에 나가야 되는데 장소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미정 건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천구 주요 건강 지표 현황과 통합 지원 체계 5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분야별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취약한 동을 선별할 수 있었고 저희가 집중 관리 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동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제시된 문제점 위주로 저희가 별도
그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주셔도 좋고 또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한 좋으신 의견도 좋고요. 또 주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다른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을 동장님들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별 건강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 속모임, 동별 운동교실, 또 동별 걷기 등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동장님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되지만 보건소나 생활체육과 협업해서 동장님들께서 조금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긴 하는데 동장님들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산 이동장님, 독산 이동장님이 자꾸 자원이 없고 또 지표도 열악해서 조금 저희가 집중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와 협업해서 동해 나가서 어떤 운동 소모임이랄지 동 걷기 이런 거를 조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저 지표를 보니까 저희 동이 금연을 해야 될 동이기도 하고 또 술을 많이 지표를 어떻게 나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받아서 그랬나 봅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던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같이 논의를 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주민들이 모이는 형태가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그 연계해서 하는 그러니까 방법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협조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그 마을자치 체력 단련장이 독산 3동, 4동, 시흥 1, 2, 4동하고 그 박미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수 강사 확보가 조금 어렵고 소그룹 교육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장님들께서 어떤 그 이용 실태랄지 또 제안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산 3동이나 독산 4동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예, 독산 3동장입니다. 저희 동에는 그 주민센터에 헬스장에 한 500명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트레이너가 조금 항상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뭐 자치행정과랑 같이 그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한정된 그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금 능력 있는 강사를 섭외하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는 공익요원이 있든지 오전에는 그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있는 분이 조금씩 하긴 하는데 항상 그런 그 주민센터 헬스장의 그 체계적인 그 트레이너 운영과 그리고 우리 동에는 또 만수천이라는 하나의 그 환경 친화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오전은 새벽에 나가보면은 우리 그 구청에서 해주는 에어로빅 그 시간도 있고 7시부터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많아가지고 아마 운동하기 여건은 좋은 동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그 주민들을 갖다가 끌어낼 수 있는 방안. 거의 또 동호회 단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은 그런 시설을 이용 못하고 뭐 산책만 하는 등 그리고 헬스장에 와서도 살짝 그 헬스장도 동아리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뭐 젊은 사람 동아리, 노인들 동아리 여러 개 하나의 소집단 모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동화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반 사설 그 헬스장 같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그 프로그램의 헬스 트레이너에 대한 그 조금 더 구체적인 교육이든지 어느 정도 주민들을 그 하나의 그 PT할 수 있는 부분, 역량 강화 그런 데 대해서도 한번 개별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독선 사동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독산 4동 헬스장은 그 운동하는 사람보다 목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 환경이 좀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여자 탈의실에 남성이 들락거리다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보건소하고 같이 종합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좀 모던하고 좀 세련되게 좀 바꿔보고 싶은 욕구가 좀 있습니다. 일단 관리자들도 그 시설만큼이나 좀 마인드도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인 컨설팅을 해주시면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운동기기도 좀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S히어로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하던 거를 좀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 마을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마을 사업이죠. 마을 사업에 그 마을에 주민들이 주도해가지고 마을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마을 운동사라는 걸 도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마을 운동사를 마을 트레이너들하고 같이 협력시켜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그 마을 운동사 중심으로 프로그래머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산 사동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많은 그 검토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보건소에 동장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함께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독산 이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토론 참고자를 보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가 있는데요. 어저께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금전체육공원에 그 축구장 조성 때문에 저희 동에 찾아오셨어요, 몇 분이요. 그래서 아까 타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있으면 좋겠지만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체육공원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거기 축구장에 오면은 그나마 있는 그 공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여기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 따로 축구장 조성이 되면 주민들이 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의견도 있었고요. 네. 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